팀장님, 네. 페이스북에 또 아름다운 댓글이 왔어요. 아, 그런가요? 기다리던 시간이네요. 네. 여기 그 이제 우리가 제도 개선 관련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보도자료 저도 항상 보면 보도자료에 뭐 어느 부처에 뭐 이거를 권고했다, 어느 기관에 이거를 권고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페북에도 이렇게 그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또 정확히 하자는 의미에서 어떤 분께서 야 이거 뭐 맨날 공고만 하면 뭐하니 받아들여야지. 이게 무슨 법적으로 이게 뭐 강력하게 이거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좀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 점검을 어떻게 하냐, 그게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느냐, 다른 뭐 일부 부처 이름도 좀 거론하시면서 뭐 이런데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좀 우리가 이해라든지 정확히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댓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 팀장님 좀 도움을 주셨으면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그 부처 공공기관에다가 제도 개선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잖아요. 예. 이 제도 개선 권고 이게 뭐예요? 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보면 네. 예, 뭐 우리 위원회의 기능을 나열해 놓은 기능과 네.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별도 조항으로 그러니까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고충이나 부패를 유발하는 법령이나 제도 또는 뭐 정책들이 그게 불합리하게 고충이나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리가 그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선안까지 만들어서 그렇죠. 주는 거예요? 예, 개선안을 만들어서 권고하거나 또는 의견 표명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는 의견 표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면 네. 그러면 그 권고해야 될 내용들 네. 그런 거를 갖다가 먼저 발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민원이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 잘못된 제도라든가 좀 잘못되진 않았지만 좀 불합리하다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어쨌든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어떻게 발굴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우리 정부기관,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법령, 뭐 규칙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뭐 이게 개선이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제 그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이제 개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활용하는 게 이제 우리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받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110 콜 상담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자료들을 이제 기반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 들어오는 민원이나 유사 민원이 계속 쌓이면 그렇죠. 상담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뭔가가 이게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그 해당 법령이나 이런 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그거를 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또는 이제 뭐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또 언론 보도 자료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청렴도 평가, 부패 방지 시체 평가, 뭐 각종 뭐 인식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결과 자료들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개선 과제로 이렇게 일단 선택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절차가 그러면 우리가 수집을 했어요. 네. 분석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간이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그러니까 딱히
뭐 평균적인 걸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딱 고치면 되는 거가 있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서 또 그 제도의 이해관계자들이 또 막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제의 규모나 뭐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뭐 평균 제도 개선 그걸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얼마가 걸린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절차는 곤란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접수를 했거나 네. 우리가 이거는 네. 고쳐야겠다 이렇게 딱 네. 선정이 되면 네. 절차가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과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과제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 그런 운영 현황을 먼저 수집을 하는 게 현황 먼저겠죠. 분석.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보통 문헌 조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걸 수집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그러면 그 자료에 이제 문제점들이 나올 거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조사 내용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관계기관에 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플러스 뭐 거기 이해관계자나 아니면 민원인이나 관계기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또 실태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조사를 해서 어떤 개선안이 마련이 되면, 또 그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 의견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개선안이 이게 적용이 되면 이렇게 또 거기에 따르는 이해관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 또 해야 돼요? 전문가 자문 받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 뭐 공청회 간담회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개선안이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럼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끝난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근데 이거는 아무리 뭐 공청회 거치고 전문가 그걸 거쳤다 하지만 이게 우리 그 제도 개선을 하는 담당에 혼자 이렇게 생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 개선안을 가지고 우리 내부의 그 보고 프로세스를 거치고 플러스 이제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잖아요. 단독으로 결정하는 위원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그 기관이 아니고 위원회를 운영해서 하는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 뭐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의견 전문가들 의견 다 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게 아니고 또 그거를 또 우리 위원회에 또 위원회 이제 소위에 딱 올려서 분과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이제 의결을 거치고 그게 이제 거치고 나면 또 우리 이제 전체 전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거기서 결정이 의결이 되면 그때 이제 해당 기관에 공고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거죠. 거의 뭐 국회에서 뭐 법 마련할 때 뭐 상임위, 법사, 소위 뭐 다 법사위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하고 뭐 거의 맞먹네요 보니까 기간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관계기관도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용성을 높이려면 그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치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프로세스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그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방금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부처에다가 그렇게 줬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고 검토도 했고 우리 나름대로 신중하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안을 마련해가지고 그 부처나 공공기관에 전달을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 이렇게 좀 고쳐달라 권고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분 이제 댓글 쓰신 분도 뭐 걱정이 뭐냐면 야 거기서 안 받으면 권고니까 강제성 없으니까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강제성은 없더라도 이게 뭐 무슨 구속력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뭐 그렇게 그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권고문을 관계기관에 보내면서 이제 각 과제별로 이거는
금방 조치가 되는 게 있고 또 법령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을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과제별로 조치 기한이 이제 언제까지 이거는 하고 언제까지 이게 해달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명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제의 조치 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나면 네. 이행 실적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게 되죠. 제출하게끔 돼 있군요. 그렇죠. 어. 그 이행 실적을 보고 이제 우리 위원회 그 제도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거 이제 제대로 그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 네. 그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부패 방지 시책 평가라는 네. 평가를 이제 우리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전 부처를 상대로 하고 상대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 제도 개선 공고안에 대한 그 평가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수용을 얼마나 이행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네. 게 이제 지표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이제 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어 또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뭐 국무회의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공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게끔 노력을 하고 있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딱 해야지 된다라는 그 뭐 명시된 구속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합리적인 절차를 그 절차를 거쳐서 개선안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희서도 이렇게 수용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수용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단지 이제 시간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기서도 거죠. 뭐 법적으로 그렇죠. 국회에다가 뭐 법 개정을 해야만이 되는 부분이 있을 그렇죠. 테니까요. 와 이게 참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 댓글 가끔 올라오다 보면 뭐 민원을 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 니네들 힘도 없지 않냐. 뭐 해결도 못 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절차 우리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법적인 근거까지 다 마련해야만 해드리는 거고 그분 개인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유사한 민원들이 다수 있었을 때 이게 제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민원이 늦게 해결된다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아이고, 이게 참 힘드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선 권고를 각 부처나 기관에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우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위원회 홈페이지 나와 있나요? 그 자료가 제도 개선 의결해서 보낸 그 자료들이 다 게시가 돼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근데 투명하게 뭐든 그냥 요즘은 뭐 밀실 행정이나 뭐 그 깜깜이 행정 그런 게 없네요. 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보면 저기 정책 홍보 메뉴에 정책 홍보 메뉴에 제도 개선 상단 메뉴 정책 홍보에 제도 개선 메뉴 제도 개선 메뉴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제도 개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절차가 나와.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절차가 나오고 또 분야별로 고충 분야의 제도 개선 공고한 거, 이렇게 이제 다 올라와서 이렇게 확인해 지금 어떤 제도 개선을 어느 기간에 이게 다 나와 있군요. 언제 이거 의결해서 보냈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 있고 실제로 의결서 그 제도 구체적인 개선안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자료를 여기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해당 기관이나 부처에서 개선이 됐다. 그러면 그게 또 여기에도 다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의결한 것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다 이렇게 이제 개선된 개선 사항 그런 내용들은 이제 뭐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의결서 이거 몇 장짜리예요, 이거? 요거는 지금 보자. 판결문 같네, 판결문. 요거는 그렇게 뭐 길진 않는 거네요. 한 12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국민들께서 들어오셔서 봐도 그렇게 어렵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문제였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런 형태로 개선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절차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의결서, 그래서 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해당 기간에 공고한다. 근데 홈페이지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권고도 하고 개선도 됐는데, 네. 근데 좀 국민들께서 네. 좀 딱 와닿는 네.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도 개선 우리 위원회에서 그 국민 생활과 가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고쳐짐으로 인해서 편리성이나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제도 네. 개선을 네.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네. 그다음에 국민콜 상담 민원 데이터도 분석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또 국민들이 그 정책 참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국민 생각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국민 참여 과제 공모를 통해서 네.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선정해서 2018년부터 지금 작년까지 네. 약 한 120건 정도의 오. 제도 개선을 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좀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예. 그 동안에는 이제 그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승차권을 변경하면 예. 그 위약금 물잖아요. 없이 했는데 KTX는 위약금을 물고 예. 다시 이제 그걸 해야지 되는 예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예전에 있었는데 KTX 무조건 일단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취소하고 그럼 예.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 위약금 수수료가 있고 예. 그다음에 다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예. 변경해서 예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없이 그냥 변경할 수 있게 일단 시간 변경. 그렇죠. 네. 그럼 그게 아주 사소한 것 우리가 같지만 요청해서 된 건가요? 그렇죠. 예. 예. 하지만 많은 전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인 복지 카드 재발급이 가능한 거겠지. 예. 또 이제 뭐 이거는 하고 있는 그 교육 시도도 있었고 안 하고 있는 시도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검정고시의 온라인 접수가 접수를 확대하는 그런 제도 개선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지금 시대가 뭐 온라인을 떠나서 이제 모바일에서 하는 시대인데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직접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한 부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안 된 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선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국민 입장,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불편할까라는 걸 고민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거에 요즘은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이제 뭐 법적으로 뭐 조사권도 없고 댓글 쓰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조사권도 없고 뭔 법적인 무슨 권한이 있냐, 권고 같은 거 하면서 그것 가지고 안 하면 어떡하냐, 뭐 그렇게 걱정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국민의 의견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보완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게 뭐 국민들께서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는 많이 만족하실 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만족하실 때까지 하실 때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위원회 업무 계속 하면서 보니까 물론 중요한 일인데 관심이 없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관심은 없지만 정말 중요한 일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름 조금이라도 좀 보람을 여기서 좀 느껴보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희도 그런 한 것들을 국민들이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홍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그 제도 일반 국민이 그러면 직접 이런 제도는 좀 개선해야 하지 않냐 하셨던 게 그 국민 생각함? 네네. 그쪽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국민신문고 통해서도 이렇게 의견을 내시면 그분 검토가 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만족하실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좀 깔끔하고 예쁘게 써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